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요. 저 주돈은 곧버스 80% 비중을 실었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했을 텐데, 음봉이 나와가지고 비중을 확 늘렸고, 그 다음에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죠.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100%다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그 제임스 블라드 엄청난 매파 있잖아요. 그 연주위원이 연설을 한대요. 지금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점도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러니까 소신껏 발언을 하겠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할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돈이 걱정하는 거는요. 파월이 그죠?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파월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한번 누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죠? 이날이군요. 이날 같아요. 디테일하진 않은데 이날인가? 하여튼 요때 잭슨홀 미팅이 있었어요. 요 날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거든요. 요때 요 근절이 언제인데 근데 잭슨홀 미팅 때 엄청나게 파월이 강경한 발언을 했죠. 그거는 파월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연준 자체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도 무섭다라는 게 반. 에이, 다 했어. 다 끝났어. 금리 올라가도 우리 경제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반발 심리 반. 그래서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푹.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아직도 그 멘트가 방송하면서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연준에 덤비지 마라. 파월에 덤비지 마라. 지금도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무슨 발언이 나올지. 그러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블라드가 진짜 소신껏 야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지금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점도표를 찍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그냥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연준이라 그래도 정치권 그죠? 정치권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더 빌려달라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돈을 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정치인들은 어떠한 표를 먹어야 되니까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블러드가 어떤 발언을 하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비중을 또 실을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비중을 한번 쉬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100%다 들어갔죠. 양봉 잡아먹는 음봉 나오면요 이 게임이 셋이에요. 끝이죠. 그냥 내려가야죠. 그죠? 그렇다. 그리고 요거는 어제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요거는 일단은 오늘 미국장이 끝나고 주말 사이에 요거는 차트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뉴스는 없습니다. 오늘 크게 나온 뉴스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제가 그 캡처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다시 왔습니다. 뭐를 하나 놓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오늘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캡처하는데 이렇게 뭐가 잔뜩 붙었네. 환율이 1,300원 재돌파해가지고 외환당국이 긴급회의를 가졌다. 어저께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 왜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을 했냐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젠가 어제 방송에서 금리가 만약 동결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소주값이 또 1,000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는 술집에서 6,000원씩 받는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제 금리 동결된 거 사실 예측을 했었죠. 그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금리 뭐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국회 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해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전날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부담감, 정치적인 부담감. 정치인들은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금리 동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금리가 환율이 한번 뜰 거다.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왜 그러냐면 어제 금리 발표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어야지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 전에도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 전에도 외환 당국이 1305 오면 뿅망치로 내가 두들겨 팰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구두 개입을 한 상태였는데 금리를 동결을 해버렸으니까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그 얘기 나왔죠. 환율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난리 났잖아요. 그죠? 1,400원 뚫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장 캡처한 건데 이게 어저께 캡처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단기 외채 비율이 지금 40%를 육박했대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뉴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외환위기 때 IMF 때 그죠? IMF 외환위기 때 단기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얘 때문에 난리 났어요. 금융위기 때 우리 진짜 한미통화 스와프를 안 맺었으면요 작살 나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야 망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전 세계가 다 망해버리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통화 스와프 해줬거든요.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 그거 끊어졌어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지금 외환 보유고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달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악재로 해가지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게 골마 터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저 같은 초보도 아는 내용인데, 그죠?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캡처를 해놨다가 오늘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오늘 장중에는 환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장 막판 오후 들어가지고 환율이 팍 치솟는데 저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1307원. 이거 5분봉을 한번 볼까요? 그죠? 9시. 우리 시작할 때가 여기에요. 9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시작할 때가 1300원 미만이었어요. 1390원, 80원, 1350원도 왔었고요. 근데 장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인식이 안 됐죠. 그냥 13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였는데 끝나면 끝날수록 점점 올라가는데 끝나질 않아요. 그죠? 치고 올라갔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환율을 이렇게 1%씩 땡겨 올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팔아야 되냐, 뭐 1조, 수조를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심각하다. 생각보다 지금 좀 빨리 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조금 뭔가 안 맞아요. 어제 그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하고는 뭐 오늘도 유튜브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어제 환율 금리 안 올린 거는 우리 환율하고는 상관이 없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그게 있어요. 지금 편차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1.25% 차이 나잖아요. 그죠? 1.25%까지는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려야죠. 그죠? 선제적으로. 미국이 돈을 빨아먹는 지금 시기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어떠한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돈이 회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작정하고 돈을 빨아먹겠다, 달러를 빨아먹겠다, 강달러를 만들겠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 환율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달러 지수거든요. 달러 지수 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 6시, 9시, 이게 뭐죠? 5분봉인데? 3시, 그렇죠. 지금 6시니까. 10시, 여기네, 여기. 달러 지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올라갔어요. 올라간 비율이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어제보다 한 0.11% 올라갔거든요. 우리는 지금 0.72%가 올라가고, 그죠? 더 선도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리고 현재 아까 제 차트 봤듯이, 아이고 자꾸 차트 봤듯이 어제 설명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죠? 오늘 보면 아예 그냥 볼린저 밴드 대창 아예 다 이탈을 했어요. 대창 다 이탈한 모습이고, 그죠? 그리고 샛별이 2개가 다 떴나 그랬더니 하나밖에 안 떴네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더 뜨면 진짜 위험해지는데, 그죠? 거진 붙었죠. 월요일날 음봉 하나 더 나오면 붙을 것 같고, 아니면 월요일날 월화수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은 우리가 3일절에서 쉬죠.
잠깐만. 그러면, 잠시만요. 빨간불 들어왔고, 오케이. 예. 요것 좀 한번 다시 보려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날이잖아요. 이날 끝났고, 그죠? 미국 열리고, 하나, 둘, 3일절 우리 쉬고, 그 다음에 베이지부. 아하. 베이지부까지 걸렸네. 그죠? 오늘 블러드 총재가 발언하는 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이 블러드가요, 과거처럼 비둘기로 변해가지고, 아주 온건한 발언해가지고, 그냥 미국장을 확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죠? 베이지복, 요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파월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볼 거 없고, 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201평, 지금 이거 버티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깨지면, 202평 깨지고 나가면, 만약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와가지고, 201평만 딱 깨고 나간다 그러면요, 마음 편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얼마 안 빠졌다. 여기서 요만큼 빠진 거 아니냐. 여기서 힘내가지고 다시 의자의자 해가지고 올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돈이 없어서 흘러내렸겠습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떨어졌겠죠. 각도가 45도 이상 떨어지면요, V자 반등이 일어나요. 그죠?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눌리면 더 많이 튀듯이 그런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투심이 망가진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쩐주들이 아니면 매자들이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가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떠한 뭐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요, 각도가 푹 떨어졌겠죠. 그죠? 내프 두는 거예요. 니들 한번 놀 대로 놀아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2차 전지주를 유심히 봤거든요. 어저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2차 전지 몇몇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5%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딱 봤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플러스. 야, 아직까지 세구나. 아직까지 세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돈을 어디서 태웠냐면, 요거 하나의 팁인데, 요거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1분봉이 날래나? 1분봉. 그것도 꺼버리고, 5분이면, 5분? 1분이면, 자,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선으로 그래야겠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띄우면 좀 보기가 편하죠. 9시 30분, 9시, 여기가 9시에요. 자, 여기가 9시에요. 9시 시작해가지고 조금 빠졌잖아요. 근데 이때 외국인 선물, 현물, 변화가 없어요. 거진 플러스권.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외국인 선물하고 현물을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플러스권이라 그러면 쉽게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갑자기 폭 치고 나오는 거예요. 폭 치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 한 10시. 10시. 오씨, 또 어저께 같은 일이 터지는 거야? 갑자기 불안했죠. 근데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외국인의 기관하고 선물하고 현물 그 상황을 봤거든요. 일단은 현물 10시가 여기죠, 여기. 10시. 그죠? 260개 사가지고 410개 만든 거예요. 10시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천천히. 그때 420개, 10시 30분까지. 야, 이거 진짜 10시까지 플러스 1000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금융투자에서 1600개를 빼버렸는데. 그죠? 금융투자에서 아침 시작하자마자 1600개를 빼버렸는데. 그죠?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시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빼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1000개 안 될 줄 알았더니, 야, 오후에 엄청나게 빼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확 꺾었잖아요. 그러면서 종가에 2300, 그죠? 2700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3000개, 마이너스 3000개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000억 만든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뺐어요. 그러면 선물을 봐야죠, 선물. 선물은 시작하면서, 보세요. 그죠? 플러스로 시작했죠? 플러스로 시작했으니까, 쉽게 고퍼스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근데 10시에 어떻게 됐죠? 10시에.
10시에 410개. 그죠? 에이, 뭐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죠? 저거에 그냥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될 거예요. 플러스 한 2%? 0.2%? 이 정도 갭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놀래잖아요. 갑자기 훅 올라가면.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선물이 빠지죠. 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선물을 빼네. 외국인들이. 누가? 외국인들이.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 계속 끊임없이 빼죠.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3,000개 넘게 이렇게 끝내고 장 끝날 때 2,300개.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보고 이제 저는 오전에 들어갔거든요.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20% 추가 투입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요 금융투자에서 여기서 말하지만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금융투자에서 얘네들이 사고 파는지 요게 거진 프로그램 성격이거든요. 요게 매도세가 나오는지 매수세가 나오는지는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미니 콜 옵션, 미니 풋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 콜. 이거 시작하면서 수량을 딱 보시면 막 팔아대죠. 콜 팔아대니까 풋이 나오는 거죠. 그죠? 10시까지 10,000개. 그 다음에 미니 풋. 풋을 사드려야지. 그죠? 풋이 나오겠죠? 그죠? 10시까지 대략 8, 9천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보고, 일단은 금융투자에서는 돈을 빼겠구나. 마이너스가 일어나겠구나. 파란색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말을 천천히 하죠. 주준마께서 말을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너무 화난 사람 같다고. 뭐 이렇게 신난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 싫어하느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이거 고버스를 샀으니까 이게 이제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만약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가는 거 꾸준히, 아니면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가는 거 땡큐죠.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어저께 미국이 그렇게 끝났어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나스닥 그죠? 갭상 시작해가지고 누군가가 뭐 말을 했나요? 무슨 일 있었나? 지표가 안 좋게 나왔나? 하여튼 쭉 그러니 다시 쭉.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의미가 없어. 여기 타고 오늘 만약에 타고 연속적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연속적으로 가겠습니까? 못 가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뉴스 뜨니까 미국이 장이 왜 떴냐 했더니 엔비디아. 그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속수로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예요. 자,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번 띄워볼게요. 이거는 뭐 ETF고 이거는 몇 개 반도체 종목을 해가지고 차트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도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그러다가 어저께 딱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플러스 33%. 플러스 3.33%로 끝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가 플러스 14%였죠. 그죠? 여기에 제가 있기로는 대략 한 15개 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얘는 14%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0%부터 6%까지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어야지 3.3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4%가 나왔다는 거는 아주 잘 나온 거예요. 그죠? 지수상으로는 잘 나온 건데 엔비디아가 14%가 아니라 한 7%, 8% 정도만 올라간 상태에서 3.33%가 나왔다 그러면 땡큐. 그죠? 엄청 땡큐죠. 그럼 평균적으로 다 상승한 건데 지금 여기에 올라간 것 중에 대부분이 엔비디아가 다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개 종목 중에 제 생각에는 10개는 그죠? 3% 이상 상승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얘만 올라온 거야. 엔비디아하고 AMD가 대략 한 4% 정도 올라왔거든요. 요런 큰 종목, 메가 종목들만 몇 개만 상승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디테일하진 않아요. 제가 요거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럴 때 뉴스를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보거든요. 얘 가이던스 엄청 낮췄죠. 그죠? 근데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죠? 아 땡큐 그러면 14%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주식이 물건이잖아요. 현물이니까 물건이잖아요. 이 주식을 살 때 제가 엔비디아를 살 때는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때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플러스 14%가 올라간 이 가격에 이걸 사가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플러스 20%에 팔 수가 있느냐, 이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제 개인적으로 보증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요. 이거 그냥 밈이에요, 밈. 다들 좋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 너도 사, 나도 사. 그래 나도 살래.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pom프질 뽕뽕뽕 해댄 거고요. 오늘 얘 폭락하면요. 제 말이 맞는 거고, 얘가 다시 더 올라가서 오늘 6%만 더 올라가서 20% 됐다 그러면요. 제 말이 틀린 거죠. 횡보한다 그래도 불안한 거죠. 왜?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니까. 그죠? 얘는 오늘 무조건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 인정. 못해요. 저는 이 엔비디아 주식을 어저께 사질 않았을 거예요.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 왜? 가이던스를 엄청 낮췄잖아. 그죠? 기존에 100원을 팔던 100원만치 팔던 사람이 야 이제는 우리는 100원 못 팔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금리 올라가가지고 죽게 생겼어. 50원만 팔게. 근데 60원어치 팔았네? 야 잘 팔았어. 그러면 다음에 70원 팔 수 있어? 이 보증은 없죠. 그건 잘 몰라. 근데 60원 팔았다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얘는.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블러드 발언 좀 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주말에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베이지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FOMC 회의록 하고 베이지북이었거든요. 2월 달에는. 그리고 3월 달 들었으면 또 상황이 확 바뀌죠. 3월 달에는 뭐가 있다? 양해가 있잖아요. 가장 큰 양해가. 양해가 언제 열리는지를 몰라요. 아주 은밀해가지고. 기간이 있나? 아니, 양해가 기간이 없나? 이거 디테일하진 않네? 모르겠네. 하여튼, 저 중국 애들은 잘 몰라요. 막 지들끼리 슉샥샥 하더니 끝내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제 그나마, 보포스를 투자한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홍콩,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했죠. 홍콩 볼 필요 없다. 그죠? 홍콩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힘들게. 그죠? 중국, 다시 홍콩 따라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여기 상단, 사실 요거 상단 아니에요. 상단 아닙니다. 상단 여기가 상단이거든요. 근데 요걸 상단을 잡고 이거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다 했어요. 여기가 정고가 아니었을 때, 여기 올라왔을 때. 근데 지금 여기가 정고가 돼버렸죠. 여기가 정고가 돼버렸고, 얘가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오늘 중국 상해 증시 안 좋겠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걸 왜 예상을 했냐? 원자재에서 구리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죠? 4.2불까지 그래. 이렇게 해요. 그죠? 4.2불 언저리까지 있었던 놈이 어저께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4불대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구리 가격 3자 오면 위험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구리는 지금 누가 움직여요? 중국 애들. 얘네. 왜? 구리 소비처가 가장 큰 거거든요. 얘네들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 만들 때 구리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리를 움직이는 거는 중국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중국 주식을 사면 다음에 더 비싸게 팔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 구리에서 나타나요. 구리 가격이 먼저 뛰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오늘 힘들겠다. 근데 항생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생은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잘 모르겠다. 왜? 항생은요, 여기서, 이게 지금 좀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 얘는 지금 얼마나 빠졌는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도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 올라가면 뭐야? 좀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그죠?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예요. 오히려 오르면, 오히려 얘는 어떤 분이 어깨에 목마르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올라오면 여기서 공에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버스 때려야지 맞는 그 지금 차트예요. 이 차트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 투심도 엄청나야 되지. 거진 미쳐 날뛰어야지. 그죠? 롤 할 때 쿼드러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쳐 날뛰어야지 여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뚫지 못해요.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얘 다 끌어내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평선 끌어올리고 하면서 나가야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생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양봉 쭉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죠. 아이고, 얘 쭈구리 하단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더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쭈구리 하단으로 빠졌네. 하나하나 증상이 나타나네요. 이제 슬슬 하나하나 아픈 증상이 나옵니다. 얘도 조만간에 뚫릴 것 같은데 이게 뚫릴 때 어떤 식으로 뚫릴지 모르겠네요. 그러네. 버틸 수 있는 게 없네요. 11선, 21선, 11, 20일 다 돌파했네 오늘. 그죠? 11, 20일 돌파했고 볼린저 하단까지 뚫고 만약에 음봉 하나만 더 나온다 월요일날 한다 그러면요 3200까지는 빠져야겠네.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힘이 없어요. 얘도 5분봉 보면 오늘 어떻게 빠질지 나오죠. 그죠?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거. 짜장면 먹고 왔더니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고퍼스 조금 버텨볼만 하고요. 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 장 봐서는 미국이 큰 폭의 상승 일어나기 좀 힘들죠.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신흥국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신흥국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베트남이야 베트남. 베트남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빠졌어요. 오늘 1.95% 빠졌습니다. 그죠? 1.95.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대략 강보합 0.1, 0.2 이렇게만 올라가 있고, 이탈리아가 이제 슬슬 모양새가 나와요. 내일은 이탈리아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럽에서 그나마 조금 그 흔들리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그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자, 좀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제 나스닥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상승이에요. 어저께. 오히려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엔비디아라는 어떠한 호재도 아닌 호재, 단일 호재, 그거 오늘이면 없어질 호재예요. 그죠? 그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아, 이거 힘들죠. 게다가 오늘 블러드가 연설을 해요. 블러드 연설에서 진짜 매파를 하고 니드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4.75까지만 올리면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싹 풍겼잖아요. 이것도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5.0, 5.25, 5.5 난리죠 난리. 그러면서 오늘 방송에 6까지 나왔어요. 6%까지.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이거 우리나라 죽습니다. 돈 다 빨려나가요. 우리나라 이거 6%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략 마이너스 1.25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랬어요. 채권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4.25예요. 그죠? 맞나? 아니 4.75군요. 4.75예요. 4.75. 그죠? 4.75군요. 와, 그러면 지금 2%짜리 마이너스 통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1년 전에 아니죠. 1년 한 1년 전에 2%였어요. 금리가. 지금이 대략 5.5%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한 8%, 9% 되지 않을까요? 네? 한 7, 8%? 그죠? 7, 8% 이자 내면서 이 돈 갖다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게 너무 뭐랄까 생각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이거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아, 이거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는 차트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 주식을 접근할 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사실 뭐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음에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의도 출신도 아니고요. 경제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주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 아주 초보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뭐 단타, 스캘핑 이런 것도 하고 돈도 많이 잃어보기도 하고 많이 따보기도 하고 근데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그나마 한 5년 전부터 레버리지 고버스를 만나가지고 꾸준히 돈을 벌고 돈을 꾸준히 벌다 보니까 야, 이 복리의 위대함이 진짜 있었구나.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맞구나.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달에 3%씩만 벌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그러면서 그 수익률은 점점 우상향해가고 그 혜택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저는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인문학이 별거 아니잖아요. 옛날 저도 이제 할아버지 세대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가는데 이제 50대니까 어정쩡한 중간인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근데 옛날 할아버지들이 하던 말씀들이 다 맞아. 그리고 옛날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젊었을 때는 이해 못 했는데 지금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저가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1970년대, 80년대 강남 개발을 그렇게 야 저러다가 사람들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똑같아요. 경제는 70년대, 80년대 법정 스님이 봤던 그때 상황이나 지금 부동산 상황이나 미래의 부동산 상황이나 똑같고 주식이나 경제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사람이 옆에서는 힘들어가지고 죽어나가고 돈이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막 끌어올려. 2차 전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무서워요. 2차 전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 나중에 뭐 10배 올라간다. 템버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 조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진짜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뭐 기회가 있을 때 버는 건 맞지만 아니에요. 같이 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버스 투자할 때는 저는 그렇게 뭐 춤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버스로 투자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버스에 투자를 했다. 여기 보셨듯이 제발 초보분들만 남아주시고 고수분들 나가세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저는 항상 초보입니다. 영원한 초보. 그리고 뭐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걸 따지냐 하지만 고버스는요 다른 사람 피눈물 가슴에 피눈물 그거를 보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돈은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일단은 뭐 좀 자세한 거는요 내일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미국장이 좀 끝나는 거 보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부터 다시 유가가 올라가는데 그죠? 유가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우고 선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지우고 그죠? 박스권에 갇혔어요. 하단 딱 잡혔고 상단 딱 잡혔고 그죠? 지금 만약에 유가에 좀 투자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여기 오면 또 여기 올 거고 여기 오면 여기 올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74불부터 82불까지 선물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죠? 저도 사실 이 박스를 찾고 있어요. 지금 영원히 하락하는 거 아니고 영원히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계속 박스를 찾고 있어요. 우리 보면 제가 이제 요거 코스피 200 선물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게 선두적으로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차트를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이제 코스피 차트는 좀 느려요. 둔해가지고.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박스가 대략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지금 이게 박스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상단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상단이에요. 이거 뚫고 나간다? 모르겠어요. 이거 뚫고 나가면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뭐 2,700, 2,800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거 뚫으면. 근데 못 뚫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도 못 뚫을 것 같고 떨어져도 글쎄요.
지금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여기 와야지 이게 박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네요, 솔직히. 박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오겠지, 역사가.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내일이라든지 주말에 일요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는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어저께 엔비디아, 그리고 오늘 또 이상한 점,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승을 해야지. 반도체 안 샀어요,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안 샀어요. 하이닉스 안 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